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제때 잠자리에 들고 눈을 감았지만 몸은 이미 피곤한데도 왠지 잠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뒤척이고 시계 초침 소리를 듣고 일어나 밤하늘을 바라보거나 양세기처럼 무작위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을 조금이라도 잤더라도 실제로 쉬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만약 60세 이상이시고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면증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적게 언급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이가 들면 잠자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밤을 보내거나 평생 수면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비디오에서는 제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는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60세 이후에 잠자리가 왜 어려워지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작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이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주 60세 이상 분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비디오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이후에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잠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일부 60세 이후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잠이 더 어려워지나요? 수면은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 호르몬 일주기, 리듬 정서적 균형 사이의 섬세한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60세가 지나면 이러한 요소들은 조용하지만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몸에 잠잘 시간임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분비되어 몸이 쉴 시간임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멜라토닌을 덜 생산하고 그 분비 시간도 불규칙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제때 잠자리에 들더라도 몸은 아직 잠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내부 생체 시계가 불균형해집니다. 노인들은 저녁 일찍 졸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밤중에 또는 아주 이른 아침에 더 자주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통 저녁 8시에 잠들지만 새벽 2시나 3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주기 리듬 교란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그 외에도 야간 빈뇨, 관절통, 만성 스트레스 또는 경미한 불안과 같은 다른 나이 관련 조건들도 조용히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원인이 실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증상인 불면증만을 치료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수면제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다른 접근 방식, 즉 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시도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60세 이후에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부 왜 수면제에 장기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는가? 불면증으로 며칠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고생해 왔을 때 수면제가 생명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수면제는 더 빨리 잠들게 하고 뒤척이는 좌절감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느낌은 특히 가장 지쳐 있을 때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수면제는 당신의 몸이 올바른 방식으로 잠들도록 돕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신경계를 억제하고 잠과 같은 상태로 강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째, 당신은 내성을 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효과가 있는 것이 몇 주 후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것이고 어느 날 완전히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당신의 몸은 안전하게 잠들기 위해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둘째, 수면제는 깊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7, 시간 잠들더라도 여전히 피곤하고 멍하며 집중할 수 없다고 느끼며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수면이 깊고 회복적인 단계,
즉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단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면제는 노년층의 낙상 혼란, 기억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밤에 진정제를 복용한 후 균형 감각 상실로 인해 낙상하여 병원에 입원한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흐려져 낮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지만 몸이 제대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회복적으로 잠자는 방법을 다시 배우도록 돕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물이 답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작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자연스러운 단계부터 바로 다음 부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3부 약물 없이 자연스러운 수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간단한 습관. 저는 당신이 수년 동안 수면 부족으로 고생해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약 요령 온갖 종류의 치료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고 당신은 당신의 몸이 단순히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행해지고 일관되게 반복되는 몇 가지 작은 것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재조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종종 노년 환자들에게 시도하도록 안내하는 정확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과 2-3주 안에 다시 자연스럽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매일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최소 10분 동안 햇볕을 쬐세요.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창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가서 햇볕이 당신의 얼굴과 팔에 직접 닿게 하세요. 이상적으로는 가만히 서서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마세요. 빛이 당신의 눈에 닿게 하세요. 당신의 내부 시계가 망막 바로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햇볕은 당신의 몸에 아침 신호가 되어 언제 깨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을 2주 동안 매일 하면 다시 제때 졸음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오후 8시 이후에는 모든 강한 광원, 특히 휴대폰과 TV의 조명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세요. 필요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고 화면을 쳐다보는 것을 피하세요.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블루라이트 필터링 안경을 착용하세요. 비디오를 보는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잔잔한 오디오를 듣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뇌가 여전히 낮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의 몸은 멜라토닌을 분비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세요. 셋째, 오후 7시 이후에는 식사를 피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술 또는 진한 차를 끊으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것으로 하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밤중에 깨는 경향이 있다면 저녁에 마시는 술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 수 있지만 몇 시간 후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커피를 계속 마신다면 7일 동안 끊어보세요. 얼마나 더 잘 자는지 놀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아이를 달래듯이 잠자리 의식을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는 모든 밝은 조명과 기기를 끄세요. 따뜻한 물로 세수하세요. 조용히 앉아 5분 동안 부드럽게 숨을 쉬세요. 몇 줄의 감사 글을 쓰거나 가벼운 글을 읽으세요. 즐긴다면 빗소리, 파도 소리 또는 바람 소리와 같은 부드러운 기악곡을 틀어보세요. 이것을 매일 밤 반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몸은 이 패턴을 인식하고 아, 잠잘 시간이야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가벼운 천연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경미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인 글리신은 몸을 시원하게 하고 더 깊은 잠을 촉진합니다. 연고차나 캐모마일차,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몸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에 대한 부드러운 알림입니다. 이제 놓아도 괜찮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습관 하나를 선택하여 일주일 동안 반복하세요. 효과가 있다면 다른 것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 잠자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나이 또는 오래된 패턴으로 인해 한때 알았지만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요. 잠은 강요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락 일관성 그리고 리듬에서 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수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거나 충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해와 깊은 치유에 대한 열망으로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며 나이가 이미 빼앗아 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지 않는 방식으로요. 당신의 수면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방해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인내, 몇 가지 부드러운 조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약간의 친절로 당신의 몸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고 평화롭게 잠자는 방법을 분명히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아침 햇살을 쬐거나 저녁에 따뜻한 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 동안 조용히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하루하루 기꺼이 들을 의향이 있다면 당신의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몇 시에 보통 잠자리에 들고 무엇이 당신을 가장 뒤척이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은 간단한 한 줄도 제가 공허에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걷고 싶은 여정이라고 느껴진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처럼 꾸준하고 강하게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건강한 노화에 대한 더 많은 비디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평화로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